안녕하세요. 조던입니다. 오늘 1월 5일 장 마감했고요. 1월 달 들어서 22년도 들어서 첫 번째로 관심 종목을 분류하는 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 공부를 해놨었던 정치 테마주들이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매매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지만 미리 준비해놨던 종목들 안에서 어떤 흐름이 오고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또 조금은 과감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미리 공부해 놓은 종목들 그래도 다시 한번 중요성을 좀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이미 이제는 어느 정도 노출이 된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정도 타이밍에서는 새로운 재료,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을 또 봐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들 분류를 좀 해봤으니까요. 이 종목들이 내일부터 앞으로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대보 마그네틱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에서 철을 분리하는 탈철기라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비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다소 조금 높긴 하지만 21선하고의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 종목은 다소 좀 높은 가격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를 했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신고가의 흐름, 그러면은 신고가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매물벽이 다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얼만큼 더 상승해서 뻗어나갈지 이 부분은 어디까지 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자기만의 가이드라인을 잡고서 여기가 깨지면은 손절하겠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는 지켜봐야 돼. 왜냐면 위로 상방으로 매물벽이 없다라는 거는 어, 계속해서 이슈 받으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여력이 많이 보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탈철기 이거 관련해서는 이게 이 종목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탈철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소비되는 그런 장비는 아니지만 유일하다는 그 점이 좀 부각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류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PN 풍년. 이 종목도 앞전에 많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재차 상승하려던 돌파들이 있었는데 그 부근을 다 지나서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은 고개를 드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여기에서 눌림이 있다면 최근에 동반된 거래량도 조금은 확인할 수 있고, 눌림이 있다면 한 번쯤 매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원무역인데요. 이 종목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등산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이제 취급하는 그런 업체로서 지금 차트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떤 돈의 흐름이 들어왔거나 어떤 호재성으로 아직은 움직임이 보이는 건 아닌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 최근 나왔었던 신고가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52주 신고가 하고 이격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지금 여기서 한 며칠 상승 유지를 시키다가 갑자기 한번 큰 슈팅이 나오면은, 그랬을 때는 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재료가 노출되고, 그리고 지금 또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어, 겨울 시즌하고 맞물려서 아웃도어 브랜드 아니면은 어떤 무언가 다른 재료를 함께 노출시키면서 종목이 상승 추세가 쭉 뻗어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상승폭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이 좀 좋은 모습으로 판단이 돼서 관심 종목으로 분류하고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원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의미 있는 봉 이제 보이시죠? 뭐 의미 있는 봉이 있고 이 봉의 출발선상에 다시금 놓여진 가격대에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을 한다면 그러면 종목은 한 번쯤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이기 때문에 혹시 종목의 흐름이 약하고 어떤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이 종목은 단호하게 좀 제외시켜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봉이 있고 이 봉을 기준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과 뭐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현대공업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뭐 다들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뭐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봉이 있고 이 봉을 기준으로 지금 가격대가 유지되는 모습 이렇게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고 이 봉을 뚫어내는 지금 양봉을 하나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앞전에 종목 자체는 많이 눌려 있었고 이렇게 상승하다가 많이 눌려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가격 레벨에서 여기에서 조금만 상승하면 그러면은 이 심리적인 뭐 라운드 피겨라고 할 수 있는 만 원대 가격에 가기가 어 그렇게 불가능한 수치는 또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 원에서부터는 이제 호가 단위가 또 변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만 원을 넘기냐 안 넘기느냐 이 부분은 차이가 클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깜짝 상한가 한 방이면은 만 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달고 여기에서 상승을 시킬지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이 상승의 힘이 유지되지 않고 또 하락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의미 있는 봉을 기준으로 여기에서부터는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관심종으로 분류를 했고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과학인데 지금 보면 뭐 종목 자체가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다시금 지금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레벨업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더라도 이 상승 추세의 힘이 강하게 관성적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적으로 판단이 돼서 여기에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아남전자인데요. 이 종목은 뭐 삼성전자에서 어떤 이슈나 그리고 종목 자체가 상당히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하고 또 상승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던 종목이어서 종목 자체에는 끼가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던 이러한 움직임들 이렇게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근데 이 윗꼬리의 폭들이 엄청나게 좀 차이가 많이 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12%까지 상승했다가 종가에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16%까지 상승했다가 또 3%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바닥권에 있었던 그 매물들을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부터 상승 추세로 한번 강한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큰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이것들이 현실 세계로도 조금 반영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메타버스는 그냥 웹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안경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AR, VR AR, VR 헤드셋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성이나 비디오 화면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를 이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면,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뭐 납품 이력이 있고, 그리고 어, 그런 서비스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둔다면 어, 큰 상승이 한 번쯤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했고요. 다음 포스코 엠텍인데, 종목은 지금 일단 의미 있는 봉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봉 자체가. 그리고 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에서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바라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예를 하나 들자면 K카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활용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봉이 있고 이 봉을 깨지 않고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여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상승이 나왔다고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다시금 여기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들을 의미 있게 지켜봤다면, 이게 깨지면은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을 경우에는 크게 하락을 해서 손절의 폭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종목도 최근에 엄청나게 계속 오랜 장시간 동안 이렇게 눌림의 시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높은 가격대에 매물벽들이 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단번에 뚫어내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차트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윗꼬리들이 또 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전에 나왔었던 그 재료들 자체가 뭐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원재료에 관련된 것들, 이런 재료들이 더 이상 좀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아주 뭐 낙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싶은 종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처셀인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어, 코로나 뭐 이슈,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들이 한때 또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지배적으로 이슈를 달고 있다가 최근에는 또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근데 재료는 관심을 끌다가 이 관심도가 어느 정도 너무 높아졌을 때는 또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면서 계속해서 좀 쉴 틈 없이 타이밍을 뺏기 위한 과정일 수 있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가격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양봉을 나타내는 모습에 좀 집중을 했던 거고, 여기에서 상승이 나온다면 음, 좀 강한 슈팅이 한 번쯤은 가능할 수 있다 싶은 생각으로 분류한 거라서, 이 종목은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적극적으로 매매할 만한지는 그 부분은 좀 판단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만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그리고 이슈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어, 돈의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근데 지금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승세는 다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다음번 이슈를 미리 선점하고 그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 이슈들이 계속해서 바로바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약간의 공백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약간은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매매들 이어가시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